안녕하세요. 600년도 더 된 옛날 시 한 편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을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학자 김긋기가 남긴 아주 짧은 시 한 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시에 담긴 평화로운 풍경, 그 이면에 숨겨진 삶의 무게, 그리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한자 한자 같이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평화로운 풍경들, 그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함께 볼 시는요, 바로 그 평온함이라는 껍질을 한 겹 벗겨내고 그 속을 아주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선을 담고 있거든요. 자, 그럼 그 첫 장면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먼저 시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구절입니다. 시인은 늦은 봄, 어느 농촌의 한가로운 풍경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우리 눈앞에 쫙 펼쳐 보여줍니다. 첫 구절 한자 한자 한번 맛을 볼까요? 먼저 뽕나무 상자, 그리고 사이 한, 현자로 공간적 배경을 딱 설정해요. 뽕나무밭 사이. 그곳에 누가 있냐면요. 바로 아내 부자에 여자녀자를 쓰는 부녀, 아낙네들이 있습니다. 이 아낙네들이 쫓을 친, 무언가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작을 미자에 단일 행자, 바로 미행, 작은 오솔길입니다. 이 한자들을 쭉 이어붙이면 뽕나무 사이로 아낙네들이 오솔길을 따라간다는 아주 평화로운 그림이 그려지죠. 정말 고즈넉하지 않나요? 자, 이제 시인의 시선이 시각에서 청각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갑니다. 다스릴 발, 곡식곡 자를 쓰는 발곡, 이게 바로 뻐꾸기를 뜻하는 한자어예요. 이 뻐꾸기가 날, 비, 올래 자를 써서 비례, 즉 날아와서는 나무수 자 주위를 빙빙 돌면서 운다는 거죠. 뻐꾸기가 날아와 나무를 돌며 우짖는다. 그 시절 사람들한테 이 뻐꾸기 소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할 때가 왔구나 하는 반가운 신호 같은 거였겠죠. 풍요와 조화가 가득한 그야말로 완벽한 평화의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평화로운 장면에 사실 시인의 숨은 의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 풍경이 아주 오래된 중국의 시집, 시경에 나오는 이상적인 농촌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시인이 굳이 왜 이런 고전을 가져왔을까요? 그건 바로 이 풍경이 그냥 평화로운 게 아니라 완벽한 조화, 그 자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 이상적인 그림을 먼저 딱 각인시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목가적인 평화로움에서 아주 고된 노동의 현실로 시선이 옮겨가거든요. 바로 세 번째 구절에서 말이죠. 이 세 번째 구절은요, 딱 두 글자로 시의 분위기를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다만, 지자에 할 위자를 쓰는 지위. 현대어로 하면 그러나, 하지만 같은 뜻이죠. 이 단어 하나로 평화롭던 장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시선은 이제 밭 전자에 집 가자, 전가, 즉 농가로 향해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걸음칠 추자처럼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손에는 뭘 들고 있냐면 쟁기, 뢰, 보습 사자의 뢰사, 바로 쟁기입니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쟁기질로 분주하다. 한가로운 풍경 뒤에 감춰져 있던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뢰사, 쟁기. 이건 그냥 흙 파는 농기구가 아니에요. 이 묵직한 쇳덩이 위에는 한 가족의 생계, 아니 생존 그 자체가 걸려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삶의 무게, 그 자체인 겁니다. 아름다운 뻐꾸기 소리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땀과 고통이 뒤섞인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시의 마지막 구절,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 그리고 고된 노동의 현장, 이 두 장면이 겹쳐지는 순간 갑자기 아주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끼어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충격적인 구절이 등장합니다. 어찌할 사람인 대체 어떤 사람이 대롱관, 악기 줄현, 소리성, 즉 피리와 현악기 소리, 이 관현악 소리를 쏟아내는가, 세추. 시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모두가 생존을 위해 이 땅 위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이 한가로운 음악 소리는 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이 슬라이드가 시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왼쪽을 보세요. 흙을 갈아엎는 쟁기질 소리. 이건 생존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유롭게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 이건 유흥의 소리죠. 이 둘은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치열한 현실 그 자체라면 다른 하나는 그 현실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두 소리를 나란히 두었을까요? 이걸 통해 우리에게 대체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자, 이제 이 시 전체를 꿰뚫는 지혜, 시인의 그 따뜻하고 연민 어린 마음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맞습니다. 이 시에서 음악 소리는 그냥 음악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거대한 은유입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백성들의 고통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안락한 삶 속에서 풍류나 즐기는 사람들. 어쩌면 그건 당시의 지배층일 수도 있고 혹은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해진 우리 모두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이 짧은 시 한 편이 시대를 관통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사람들의 진짜 삶의 현실을 똑바로 보아라. 진정한 평화라는 건 결코 누군가의 희생이나 무관심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모든 메시지가 결국 공감과 연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시가 우리에게 남기는 단 하나의 지혜를 꼽으라면 저는 바로 이걸 꼽고 싶습니다. 진정한 연민. 그냥 눈앞에 펼쳐진 평화로운 풍경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느끼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시인이 말하고자 했던 가장 높은 경지의 지혜, 바로 어질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시의 모든 조각을 다 맞춰봤습니다. 이 깊은 의미를 가슴에 담고 시 전체를 다시 한번 쭉 감상하면서 그 울림을 온전히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느리고 차분한 톤으로 뽕나무 사이로 부녀자들 작은 길 따라가고 뻐꾸기 나라와 나무를 돌며 우네. 그러나 농가에서는 쟁기질에 분주한데 어느 누가 피리와 현악계 소리를 내는가. 김극기의 시 흥해로 가는 길 위에서였습니다. 600년 전 시인의 이 질문이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이 편안한 하루가 혹시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쟁기질 소리 위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소리와 조화를 이루고 있나요? 땀의 소리인가요? 아니면 무관심한 음악 소리인가요? 한 번쯤 생각해보게 만드는 시였습니다.